조선시대 때 전국에 이제 치구기를 배치해서 강우량을 관측했던 기록이 있죠. 그 다음 청계천에 수표를 설치해서 관측했던 그런 두 가지 수위와 우량 관측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물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세종대왕이 하천과 전국의 강우와 유량을 관측하기 위해서 설치한 대표적인 관측계기고요. 유네스코 물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 과학적 물안보 평가 강의를 맡은 중부대학교 이주원 교수입니다. 저는 현재 유네스코 IHP 한국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또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물안보라는 정의는 여러 각도에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어적으로 보면 안전보장이라는 말 우리 많이 들어보죠. 거기에 한자씩을 떼서 안보라는 말이 줄여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안보는 그래서 다른 명사와 서로 연계가 돼서 또 다른 명사의 형태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량안보란 말도 우리 많이 들어봤고요. 또 에너지 안보라는 것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식량 안보라는 거는 우리들이 쌀을 생산하고 있는데 쌀을 생산하지 않고도 수입을 통해서 국민들이 쌀을 안전하게 공급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식량 안보에 져야 되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국민들이 필요한 양만큼의 식량을 우리들 스스로가 생산하는 게 바로 식량 안보를 확보하는 거고, 에너지 안보도 우리들이 필요로 하는 전력이라든가 각종 에너지를 우리들이 안전하게 국가가 공급할 수 있고, 그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서 산업계와 또 가정에서 충분한 에너지를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에너지 안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물 안보는 이 식량 안보 및 에너지 안보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물은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고 또 너무 적어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물 안보라는 거는 적절한 양의 물이 늘 국민들이 필요한 만큼 공급이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너무 많이 왔을 때, 즉 홍수로부터 국민이 안전하게 대피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국가가 국민들을 위해서 물 안보를 잘 확립해 놓는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UN 워터에서 2007년에 물안보가 무엇이냐를 정의하기 위해서 그려놓은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물안보를 평가하기 위해서 각 국가의 정보를 이용해서 4가지 섹터를 나누어서 물안보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에 파란색은 드링킹 워터, 우리가 마시는 물이죠. 얼만큼 안전하게 국민들한테 공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거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초록색 이코시스템이라는 거는 수생태계, 물을 필요로 하는 수생태계가 얼만큼 건강한 건지를 보는 섹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Water Related Hazard and Climate Change, 기후 위기에 국가가 얼만큼 준비를 잘 하고 있는지, 또 매년 반복되는 홍수와 가뭄에도 국민이 안전한지 여부를 평가하고요. 브라운 톤은 Economic Activities and Development, 국가가 경제 개발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하려면 물이 필요합니다. 제품 생산할 때도 필요하고요. 또 농작물을 생산할 때도 필요하고요. 이런 데 필요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지를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서 국가별로 물 안보를 평가한다. 이런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과학적인 물 관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이제 단순하게 물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는 정성적인 말의 표현보다는 물 관리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잘 해야 되느냐가 바로 국가가 얼만큼 선진국 반열에 있는가를 보는 간접적인 평가이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선진국들은 물 관리를 역시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물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치구기,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조선시대 때 전국에 이제 치구기를 배치해서 강우량을 관측했던 기록이 있죠. 그 다음 청계천에 수표를 설치해서 청계천이 범람을 할지 아닐지를 관측했던 그런 두 가지 수위와 우량 관측 기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관측기는 바로 물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세종대왕이 하천과 전국의 강우와 유량을 관측하기 위해서 설치한 대표적인 관측계기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숨은 기상 자료가 축적되면 그 국가가 물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잘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과학적 물 관리의 시작이고요. 물 관리를 잘하고 못하는 나라의 차이점은 수자원 정보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보고도 차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대의 물 관리 기술은 앞으로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좀 더 과학적인 첨단 기술 기반의 물 관리로 가고 있는데요. 역시 이런 오랜 기간의 관측 기록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역시 우리나라는 첨단 물 관리 기술로 가는데도 이미 기반을 마련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안보를 평가하는 방법은요, 사실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 그다음 자기가 공부하고 연구하는 관심 분야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냈던 논문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최근에 2022년도에 냈던 논문인데요. Appraisal of Water Security in Asian Country라고 해가지고 아시아 국가에 대한 물안보를 평가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제가 연구하고 있던 분야를 이제 프레임워크를 잡아본 거라고 보시고, 펜타고널 프레임워크이라고 해서 저희는 UN 워터하고 다르게 5가지의 섹터를 이용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소셜 이코티라고 해서 물이 국민들에게 얼만큼 안전하고 공평하게 공급되고 있는지를 봤고요. 두 번째는 이코노믹 이피션시라고 해가지고 생활용수 외에도 공업용수, 농업용수를 통해서 얼만큼 큰 부가가치를 만들고 있는지를 평가했고요. 세 번째는 이제 resilience to water related disaster라고 해가지고 그 국가에 얼만큼 홍수와 가뭄이 많이 발생하는지, 그다음 홍수 취약 지역이 얼만큼 많은지, 그리고 또 반대로 그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얼만큼 댐을 많이 짓고 또 그걸로 통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저수지를 많이 건설하고 있는지를 보고요. 코어 에어리어 4는 Environmental Sustainability라고 해가지고 그 수생태계 환경이 얼만큼 건강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UN 워터의 프레임워크에는 없었지만 Government Competence라고 해가지고 그 국가가 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정부 조직에 수자원 관리 조직을 잘 배치하고 또 예산을 할당하고 법 체계가 잘 구축이 되어 있고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봐서 이 5가지를 다 조합해서 물안보를 평가해 봤습니다. 단순히 한두 가지의 지표를 사용해서 평가할 수 없습니다. 물안보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에서 제공되는 각종 데이터를 축적해 놓은 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했습니다. WHO라든가 아쿠아스탯, 그 다음 월드뱅크라든가 또는 OECD, 노아, 그 다음 EM 데이터 같은 각종 세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예를 들면 소셜 이코티 같은 부분도 그 나라의 상수도 보급률이라든가 수인성 질병 발생률, 재생 가능한 수자원량이 얼만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했고요. 그 다음 이코노믹 이피션시 같은 경우도 GDP라든가 또는 제품 생산량, 농작물 생산량 이런 것들을 평가에 활용을 했고, 그 다음 Resilience to Water Related Disaster는 그 나라에 가뭄이 발생했던 횟수, 그 다음 홍수가 발생했던 횟수, 그걸로 인한 피해 이런 것들을 한번 집계해 봤습니다. 그 다음 코어 에어리어 4는 리버 헬스 인덱스라는 지표를 국제적으로 구축해 놓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Rivers in Crisis 논문에서 발췌해서 그와 관련돼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평가를 해봤고요. Government Competence는 월드뱅크에 축적되어 있는 각 국가의 정부 구조라든가 또는 예산, 물 관련 예산, 또 법 체계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그 나라의 정부의 역량을 간접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섹터별로 별도로 평가가 됐고요. 아시아 지역에 대한 평가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섹터인 소셜 이쿼티 부분은 얼만큼 물이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공급되고 있는지를 보는데요. 보시면 약간 서남아시아 지역이 약간 붉은 빛을 보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또 일본이나 대한민국이 좀 파란색, 그 다음 또 동남아시아 타일랜드 이런 나라도 좀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코어 에어리어 2는 이코노믹 이피션시인데요. 여기는 보시면은 서남아시아 지역이 좀 더 빨갛게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제활동, GDP 이런 거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아마 더 이제 구분이 잘 사는 나라와 조금 이제 디벨로핑 컨트리 간에 조금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재해와 관련돼서는 조금 양상이 다르죠. 서남아시아나 중국은 중간 정도를 평가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좀 나쁘게 평가되는 나라들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좀 나쁘게 평가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본과 우리나라도 매년 태풍이 지나가고 있고 또 가뭄을 겪고 있기 때문에 재해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나라라 그렇게 좋은 평가를 보이진 못하고 있습니다. 코어 에어리어 4는
Environmental Sustainability인데요. 역시 서남아시아 지역이 조금 나쁘고 몽고가 굉장히 좋게 평가가 되었고요. 또 이제 동남아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이런 필리핀 이런 나라들이 상대적으로 중간 이상 정도를 했고요. 우리나라는 오히려 다른 서남아시아와 비슷하게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환경 보호와 수생태계 보호에 더 많은 예산과 노력을 기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어 에어리어 5는 정부의 역량인데요. 우리나라와 일본 역시 정부의 역량, 예산, 구조, 법 체계 이런 것들이 아주 잘 구축이 되어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합치면 전반적인 물안보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5가지를 이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이런 수학적인 방식에 의해서 조합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랑 일본이 파란색으로 나오고 있고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반면에 역시 몇 가지 섹터에서 나쁜 결과가 나왔던 서남아시아 국가들이 약간 빨갛게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듯 물안보는 어떤 특정 하나만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섹터들을 조합을 해서 전반적인 그 나라의 물안보 수준을 평가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전 세계를 한번 평가를 해봤는데요. 지금 보시면 전 세계를 상대적으로 평가하는데 이거는 기준이 뭐냐면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뒀습니다. 우리나라를 100으로 놨을 때 우리나라보다 물안보의 수준이 높은 나라는 파란색으로 평가를 했고요. 우리나라보다 물안보 수준이 낮은 나라는 빨간색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서남아시아, 중동, 그다음 아프리카 국가들, 유럽 일부, 동유럽 약간 좀 빨간색으로 나왔고, 그다음 또 유럽 국가들, 북유럽이 주로 이제, 그다음 오스트레일리아, 그다음 북미, 남미 일부 국가들이 이제 우리나라보다 물안보가 조금 좀 괜찮은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평가되는 그 물안보는 여러 가지 형태로 활용이 될 수 있는데요. 우선은 국가별로 물안보가 취약한 섹터를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상수도 보급률이 적다. 그로 인해서 물안보가 전반적으로 낮게 평가됐다. 그러면 그 국가는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예산을 확보를 해서 장기간 투자를 해서 그 물안보 지표를 개선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환경 분야의 물안보 평가 결과가 나쁘다 그러면 환경 보호를 하기 위한 예산, 생태계를 또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들을 확보해서 이 취약한 분야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끔 됩니다. 이걸 통해서 물안보가 훨씬 더 과거보다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게 바로 그 국가의 물안보 경쟁력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자 물안보 평가 결과를 옳은 방법으로 활용하는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기술은 이미 앞서서 설명을 드렸지만 관측 자료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야지만 더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 물안보 평가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통계 자료와 국가 통계 또는 국제 통계 자료를 활용했지만 국가별로 그 자료의 신뢰성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가한 자료가 전적으로 옳다 그르다를 논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개략적으로 추세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는 정도로 이해를 주시면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자원 관리의 기술의 척도는 그 국가가 얼만큼 오랜 기간 수자원과 관련되어 있는 숨은 기상 정보를 잘 구축되고 있는가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안보는 누가 어떠한 관점에서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게끔 되고요. 또 이제 최근에 우리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기후변화 이슈에 있어서도 기후변화가 앞으로 계속 지속될 때 지금 저 물안보라는 거는 과거 자료를 기반으로 평가된 거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의 강수량이 연평균 강수량이 1300mm에서 1600mm로 늘어났을 경우에 과연 그거에도 대한민국의 물안보가 안전한지는 또 다른 이슈로 평가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평가 결과는 그런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적응 기술 개발에도 또 활용이 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단순히 과학 기술적인 정의와 접근 방법보다는 요즘에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물 정의, water justice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또는 환경 정의, environment justice 이런 것들은 국가별로 또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 자료를 포함을 한다면 또 다른 각도에서 물안보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물안보 평가 기술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평가한 물안보는 과거에 관측된 관측 자료를 기반으로 했고 그다음 축적되어 있는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주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과거에 관측된 자료가 국가별로 그 기록의 기간이 전부 다르게끔 되어 있고 또 기록의 또 신뢰성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좀 미래를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지금 최근에 계속 그 홍수가
과거에 발생했던 여름철을 벗어나서 가을철에 예상하지 못했던 태풍이 발생을 하고 또 홍수가 발생하는 걸 겪고 있고요. 또 시시때때로 가뭄이 오는 것을 저희들이 겪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변화는 지금 평가되는 물안보에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을 했을 때 온도가 얼만큼 올라갈 것인지, 그로 인해서 얼만큼 강우가 더 많이 내릴 것인지, 그 강우가 언제 집중될 것인지, 그 강우가 또 하천에 얼만큼 들어올 것인지,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하면 물안보가 전혀 다른 양상으로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국가가 현재 상태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얼만큼 많은 예산을 앞으로 투자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 아까 제가 우리나라가 일찌감치 치구기를 이용을 해서 강우량을 관측했다고 보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홍수와 가뭄에 아주 적절히 잘 대응하고 있다고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국가가 감내할 수 있는 가뭄의 수준과 홍수의 수준을 정량적으로 설정을 해놓은 이 정도 수준의 홍수의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의 과거 기록을 보게 되면 1700년도 초반에 약 20년간 지속된 가뭄이 있었고요. 1800년대 후반, 조선 말기 때 약 22년간 가뭄이 지속이 됐습니다. 치구기 기록에 의하면 지금 관측되는 연평균 강수량의 50%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20년 동안 우리가 가뭄을 겪고 있다 그러면 과연 지금의 물안보 수준으로 그것을 버틸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그것은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될 수 없고 국민들의 노력과 참여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여튼 우리나라가 물안보가 되게 높은 수준으로 평가가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국가 안에서도 지역별로 물안보의 수준 차이가 지금 되게 많이 나고 있고, 이는 국가가 잘 준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치 않는 수준의 재해로 인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재해를 겪어야 되는 상황이 시시때때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홍수가 발생했을 때 우리 집이 넘칠 수도 있다, 잠길 수도 있다, 가뭄에 의해서 내가 물을 일주일에 한 번만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을 항상 가지고 있고, 국가의 물안보 수준과 동시에 국민들의 물안보 수준을 높이는 것이 그 국가의 전체의 물안보 수준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적 물안보 평가 강의를 맡은 중부대학교 이주원 교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